안녕하세요. 옹수학입니다. 4월 20일 목요일 내일 관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그 내용은 조금 천천히 좀 진행을 할 텐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마 내용 좀 진행하다가 제가 좀 흥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녀석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, 일단은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이제 영업이익률 관련해가지고 딴지를 걸죠.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, 왜냐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언론에서 플레이를 그렇게 계속 했어요. 약간의 지금 에코프로가 한국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이제 공매도의 이제 주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줄 알았다. 근데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이 좀 있을까요? 단기적으로 지금 테슬라 말고는 이제 점유율 확대하는 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없기 때문에, 향후 이제 뭐 1년 안에, 2년 안에 이제 현기차라든지 이제 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모를까?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나서 경쟁 업체가 들어오면 신제품 내놓고 예상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습니까? 그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는 영업이익률이 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,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잠깐 지금 보면은 테슬라 어제 지금 좀 하락을 해가지고 169불 정도를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. 이때죠. 여기서 작년에 엄청난 지금 하락을 했었죠. 야, 전쟁 나고 지금 차도 안 팔리고 금리 올라가는데 누가 사냐? 그런 식으로 이제 투심 안 좋아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가고 금리 이제 인상의 목표가 이제 마무리 좀 돼가는 것을 보이면서, 그 다음에 이 테슬라가 이제 그 가격 인하를 이제 연초부터 해줬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이 올라가니까는 이제 주가가 좀 들어 올린 겁니다. 그 라인이 되는 게 일단은 155불 정도가 됩니다. 왜냐면 여기를 갭으로 돌파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1차적으로 저항 맞고 이제 반등해 줄 가능성이 좀 있고, 그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나. 테슬라는 공매도에서 한번 승리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켜보면 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능가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는 없다. 그건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테슬라를 매매할 건 아니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LNF, LNF가 있는데 일단은 내용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LNF가 이제 어제 6천억 규모의 이제 전환 교환 사채죠.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발행을 한다는 거를 장 끝나고 공시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투자 자금으로 이제 쓰인다고 얘기를 했는데, 사실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나쁠 게 별로 없어요, 사실.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, 양극재의 이제 그 시장이 커지니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법안도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서, 시설 투자, 이제 캐파를 늘리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, 이 타이밍이 문제입니다, 타이밍이. 어제 이 에코프로가 아니죠. LNF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서,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고점 끌어올리면서 다시 이제 신고가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LNF가 50만원 목표 리포트도 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하죠.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. 얘네 뭐 자기 주식 처분도 해야 되고 뭐 CB도 발행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는데, 기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, 결국은 그게 사실이잖아요. 사실로 된 거잖아요. 이제 그게 뭐 어떤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잡아 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, LNF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2차전지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지 않을까. 예. 이러고 나서 이제 LNF의 향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은 괜찮아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좀 받는다.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다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총알바지로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?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 있으나 내일 21선 혹시 이탈해가지고 이제 회복 못 해주고 조금 여기 갭 상승했었던 여기 한 뭐 28만원, 28만 5천원 요 라인 지켜주지 못하면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다. 그러고 나서 뭐 한 1년 후에 2년 후에 다시 이제 LNF가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는 뭐 좀 하여튼 오늘 그 시장을 진짜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진짜 LNF
시장에서 소문으로 나도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좀 드러나는.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더 좀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가지 않나.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, 일단은 현대 로템이 오늘 좀 좋았죠.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. 현대 로템. 현대로템 꽤 오랫동안 말씀을 좀 드렸어요. 뭐 이 라인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, 이때부터 뭐 등락날락 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뉴스가 좀 나왔죠. 이제 그 폴란드 이제 방산업체 그 아저씨 와가지고 이제 시찰한다 안 한다. 그러다가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.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하고 뭐 수주 잔고 넘치고 각종 호재가 뉴스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. 정고점 부분이잖아요. 32,000원 32,000원. 여기에서 이제 두 번은 못 넘기고 미끄러졌는데 오늘도 지금 올라오긴 했단 말이에요. 그죠? 이 구간에서 더 먹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욕심이 좀 과하다.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뉴스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 흐름을 지켜보고, 오늘 그 점심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얘가 내일부터 이제 밀리지 않고, 얘가 돈이 한번 들어오면 그래도 하루 이틀은 좀 버텨줍니다. 이런 식으로 버텨주기는 하는데, 포스코 홀딩스나 아니면 에코프로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해서 이제 급등주 양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따라 붙어서 이제 매매는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보통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많이 내고 나 간다라고 예고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내일, 그 다음에 다음 주 좀 지켜보면서 현대로템을 좀 보도록 할게요. 변곡점 부분에서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현대로템은 1달러 들어갔고, 현대로템이 움직이면은 만약에 한국항공우주 저걸 매도를 하고 오늘 항공우주도 매매를 같이 했어요. 이제 비슷한 라인에서 움직이기는 했는데 얘의 이제 주안점은 58,500원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6만원을 완전히 장악을 해주냐 못해주냐,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. 항공우주도 이제 뭐 전투기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방산업체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좀 떠들고 있기 때문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신고가 내고 지금 오늘은 힘을 많이 못 냈죠. 그 전에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얘네 조심해야 된다. 뭐 딴 게 아니라 기업은 좋은데 얘네 올라갈 때 이때 보면은 그때도 여기 그 기관에서 똑같이 이제 그 물량 잡고 있다가 좋은 리포트 내고 뉴스 내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. 여기서 이런 식으로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다는 거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. 마지막으로 이제 LIG 넥스원. LIG 넥스원이 이제 좀 이렇게 밑에 있죠. 방산업체 중에서 차라리 이제 오히려 이제 퍼스텍 같은 거. 오늘 퍼스텍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 좀 보여주긴 했는데, 얘가 원래는 방산이 아니라, 이제 뭐 방산 같이 하긴 하지만은, 보통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움직이는 애인데, 이제 방산에 붙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해먹으려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오히려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퍼스텍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단기 매매로 이제 병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이렇게 잠깐 좀 보면은, 일단은 셀바이오 휴먼텍, 이와 산업, 그 다음에 골드 퍼시픽, 한국, 유전, 얘 진짜 단골이긴 한데 얘를 다시 한다고 이제 봤을 때 시장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. 그 다음에 양지사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. 양지사, 우리의 양지사 작년에 진짜
야, 뭐 이런 종목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봤었던, 정말 종목이 없을 때 움직였던 양지사가 다시 움직이는 거는 시장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상가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, 먼저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. 일단은 오늘, 그런 거죠. 그러니까는, 선물 옵션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간 마감이 있어서,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, 사실,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최근에 이제 보여줬잖아요.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양매도가 나온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여기에 일조를 한 거는 LN이죠. LN. 그 부분들도 있지만은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,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피레침 맞고 이제 쓰러지는 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조심하시고,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좀 하락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밑에 이제 좀 지지할 수 있는 라인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고 좀 보여주긴 하지만은, 이 코스닥 종합을 지금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2.5% 하락을 했습니다. 이제 900포인트가 깨지고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죠. 21선이 큰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지는 오늘 하락을 했던 LNF나 에코프로 그런 녀석들한테 달렸고, 만약에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, 내일 손바뀜이 좀 일어나서 이제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받아준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는데,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시 같이 하락을 하면은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. 코스닥 150은 좀 더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을 이제 볼 텐데, 현대로템 말씀을 좀 드렸고, LNF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LNF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여기 이 라인입니다. 28만원 지켜줘야 됩니다. 아직 굉장히 멀죠.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할 수도 있는데, 지금 하는 행태가 좀 불안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요 라인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금 보고, 나머지 이제 종목들 EID, 이수화학, 포스코, DX, 대성 하이텍, PNT, 여기에 이제 거래 쪽에서 마이너스 났던 종목들을 이제 빼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나왔던 종목 중에 그렇게 강한 종목들은 크게 없었다.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이제 거꾸로 가는데, 장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PNT 같은 거 있잖아요. PNT가 장비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월 6일날 5천억 터트리면서 고개를 좀 들어줬습니다. 유상증자,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장비 조달 이제 확충을 한다. 나쁘지 않은 뉴스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,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이 자리,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순환이 좀 끝나가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은 올릴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을 거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, PNT가 오늘 강력하게 지금 올라와 줬죠.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 흐름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나와서 고개 한번 못 들어주고 이렇게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 것들 있잖아요. 자비스도 오늘 좀 이렇게 어제 상한가 이후에 굉장한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는데, 얘도 이제 윗골이 좀 이렇게 달아주죠. 내일 지금 음봉으로 오늘 양봉으로 만들어주긴 했는데, 오늘 뭐 종가 자리 지켜주지 못하면은 좀 이렇게 하락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. 그래서 다른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가 좀 될 것 같아요. 뭐 자비스, DNT, 오늘 CIS, 오전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된데, 얘네들 말고도 꽤 많이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한다. 그리고 오늘 종목들 중에서 좀 강한 애가 있었는데, 이수화. 얘도 2차전지이기 때문에 조금 좀 종목의 이제 순환이 좀 아쉬운 거죠. 그나마 얘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승으로 해서 이제 마감을 좀 해준 것 같고, 일단 하락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은 얘는 좀 강한 겁니다. 좀 공시가 좀 떴는데 뭘까요?
이거 어떤 건지는 뭐 이제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. 공시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내용을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, 장 후에 좀 이런 거 나오면 좀 겁납니다. 이제 겁나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만지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수화학이 있고, 얘가 움직인 건 전고체 그 종목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. 얘가 있고 한농화성, 만약에 2차전지 그 전고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한농화성, 이수화학, 그리고 레이크, 최근에 강했던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. 레이크가 코스닥 종목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금 볼 거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스피 종목 중에 KG 그룹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KG 그룹. KG 그룹마저 내일 만약에 좀 무너지면은 종목이 좀 어떤 게 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좀 불안하죠. KG ETS가 좀 대장격으로 좀 이렇게 상승률을 좀 높이면서 움직이긴 했는데,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오늘 고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좀 버텨주기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위해서 이제 소화해서 올라갈지, 아니면은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내려올지는 내일 아침에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, 얘를 보다도 KG 케미칼을 계속 봤어요. 조금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리고, KG 케미칼이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. 지금 그 코스닥이 저렇게 무너지기 전까지. 그리고 라인은 63,400원을 좀 받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 번의 이제 상승에서 이제 뭐 어떤 수익을 좀 주기도 하고, 오후에도요. 좀 내려와서 이 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줄 때, 이제 올라갈 때는 수익 실현하고 내려올 때가 좀 문제였죠. 그러고 나서 63,400원 밑에서 지금 마감을 좀 해줬는데, 내일 아침에 여기를 회복을 좀 못 해주면은 가지고 있는 물량 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절 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까지 움직일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. 흐름이 다른 종목 몇 개 좀 돌려보기는 했는데, 그나마 좀 이렇게 코스피 종목 중에서 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분위기가 2차전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해 줄 수 있는 섹터를 고르자고 하면은 뭐 바이오나 아니면 최근에 움직였던 철강,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제 그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얘가 좀 이렇게 좀 움직여 준다거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포스코 그룹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바이오가 움직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금요일입니다. 내일 금요일이라서 오늘 뭐 미국 시장 뭐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좀 하겠지만은 무리하지 않고 다음 주 지금 남은 게 좀 몇 개 있잖아요.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방사는 좀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